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331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6월 2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6월 1일입니다. 오늘 명식 이민년 병5월 개축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개축이 되겠습니다. 자, 이민년 병5월을 이제 공부 시작한 지 벌써 여러 날이 지났고요. 2022년 이제 병5월의 특징은 일단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단 일시를 빼놓고라도 이민년 병5월 이렇게 짜여 있게 되면 원래 5월이라고 하는 계절 뭐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화가 왕한 화왕절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양기가 가장 왕한 계절인데 연지에서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연과 월을 합하게 되면 인오술 화국이 되죠. 근데 여기서 일단은 두 연과 월을 놓고만 봤을 때 술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한 화국은 아니더라도 인호 준 삼합으로서 화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5월 인을 보게 되면 인호 화국의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일단 일간이 어느 일간이든 간에 굉장히 화가 굉장히 왕하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염상격이라고 하는 특수한 격이 되지 않는다라고 봤을 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임수가 필요할 수도 있고 개수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은 이민년 개묘월 2022년에 병월에는 임수를 일단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장점이면 장점이고, 만약에 염상격을 이루어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임수가 있는 것은 오히려 장애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요 두 연주와 월주만 놓고 보고도 일단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염상격으로 가지 않는 것이 좋죠. 왜냐하면 어차피 염상격이 된다 하더라도 연간에 임수라고 하는 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가 화국이 형성된다 하더라도 임수를 가지고 있으면 염상격이 되더라도 파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시에서 금수를 얻어서 사주의 중화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연주와 월주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더 한 가지, 남자로 태어나느냐 또는 여자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대운이 대운의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또한 우리가 감안을 해서 태기를 할 때 특히나 이제 일과 시를 태기를 해야 된다. 연월은 어차피 정해져 있습니다. 병월이 태어나는 사람들 정해져 있는데 이 이민년 병월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일시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또 일이 정해져 있을 때는 시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것이 관건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봄으로 인해서 사주를 어떻게 보는 방법까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공부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간은 개수 일간이 되겠고요.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5월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오늘 일간 개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습니다. 개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했을 때 개라고 하는 것은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오행이 되죠. 십간이 되죠. 그래서 개수라고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입에서 좀 읽는 게 좋아요. 임은 그냥 임이라 읽지 마시고 임수라고 읽으시고요. 개는 개수, 갑은 갑목, 을은 을목, 병은 병화, 그 다음에 정은 정화, 무는 무토, 기는 기토, 그 다음에 경은 경금, 신은 신금, 임은 임수, 개는 개수, 이런 식으로 외우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개수라고 한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오행으로는 수가 되는 것이고요. 이를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수,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 것이,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임이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천간 중에서 9번째 천간이 되면서 개수와 마찬가지로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개수하고 와 임수의 차이는 양수라고 하는 것이죠.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음량의 차이가 있을 뿐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본다라고 봤을 때,
그건 그렇지 않고요. 임수라고 하는 양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 동적, 굉장히 움직임이 많으면서 큰 개념, 넓은 개념, 깊은 개념, 그 다음에 방대한 개념으로서의 양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물은 작은 물이 아니라 큰 물이죠. 그래서 대해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걸로서 우리가 표현을 해 볼 수가 있겠죠. 강호수.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수는 작은 물이 아니고요. 반대로 개수라고 하는 음수는 얘는 상대적으로 임수에 비해서 작은 물이 되겠고요. 우리가 이 개수를 물상으로 표현할 때 우로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가 이슬 같은 것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내지는 옹달샘 같은 것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임수는 바다, 강호수 같죠. 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물이 많으면은 아무리 가만히 있으려고 하더라도 물이 계속 움직이게 되죠. 특히나 임수일간이 신왕하다, 일간이 왕한 경우에는 충분한 성질을 나타낸다고 하죠. 충분지성을 나타낸다. 그래서 임술은 물이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물이 범람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비가 오지 않아서 지금 문제인데, 지금 중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랄들 떨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안사 때문에 무너지네 마네 이런 걱정을 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역대급 폭우로서 엄청난 물난리를 겪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수가 많아지게 되면 그딴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이슬이라든가 옹달샘과 같기 때문에 얘는 왕에도 어떤 충분한 성질, 범람할 우려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개수는 특징이 뭐다? 중요한 것은 청징함에 있다. 맑고 깨끗함에 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 제가 설명드릴 때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음용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이 마시는 물이 색깔이 탁하고, 물론 이제 뭐 콜라라든가 뭐 이렇게 써니때는 환타는 일부러 이제 그 염색 약을 넣어가지고 염료를 넣어가지고 색깔을 이렇게 만든 것이고요. 원래 사람이 먹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탁하면 안 되고요. 색깔이 있어서 안 되죠. 사람이 먹는 물, 정수기에서 걸러내는 물이 색깔이 만약에 뿌옇게 나온다, 그거 마실 수가 없는 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용수와 같기 때문에 항상 맑고 깨끗함이 항상 깨끗함, 이런 맑고 깨끗함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왕했을 때 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고 그다음에 병화로서 조후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틀로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개수일간은 아무리 왕하더라도 범람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관사를 치용하기보다는 일단은 식상이라고 하는 목이라든가 재성이라고 하는 화를 가지고 개수를 갖다가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에 개수일간, 임수일간, 임계수일간이 약할 때는 인성인 금으로서 약한 수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오늘 일간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이에요. 작은 물, 작은 옹달샘과 같은 물이기 때문에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금방 썩게 되고요. 물이 증발하게 되면 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어떤 그 노래가 있었죠. 깊은 산속 옹달샘에서 물고기 2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살았을 때는 좋았죠. 서로 그 옹달샘 안에서 옹기종기 잘 살았는데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면서 한 마리가 죽게 됐습니다.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옹달샘이 죽은 물고기가 썩게 되죠. 물고기가 썩으면 물도 같이 썩게 되니까 중요한 건 살아남은 물고기도 죽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가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희은 가수가 불렀던 그런 노래인 건데, 개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옹달샘이고요. 절대 탁해지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두시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무토기토인 관살이 왕해지는 것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관살이 왕해지는 것을 굉장히 꺼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개수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개수가 태어난 월령 5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수가 태어난 월령 5월입니다. 5월이라고 하는 계절, 권역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일단은 계절로 봤을 때 인묘진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오미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유술월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자,
축월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묘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동쪽을 나타내면서 방향은 동쪽이면서 목이 왕한 계절, 그 다음에 계절로는 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유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진의 반대 방향에 있으면서 방향으로는 서쪽이 될 것이고요. 금이 왕한 계절이면서 계절은 가을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해자축월은 방향은 북쪽이 되겠죠. 북방이라고 해서 방향은 북쪽이 되면서 수가 왕한 수왕절이고 계절로는 겨울, 엄동사라는 겨울이 됩니다. 근데 이제 4, 5, 미월 중에 이제 오늘은 5월인데 4, 5, 미월은 방향은 남쪽이 됩니다. 남쪽이 되면서 계절로는 여름이 되겠죠. 여름. 특히 5월 같은 경우에는 중화지절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되죠. 그래서 4, 5월이 가장 화가 왕한 계절. 4월은 화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요. 5월 특히 지금은 화의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화가 굉장히 왕하다. 단 중요한 것 4월, 5월은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가 같이 왕하다. 화토 동궁하기 때문에 화토가 같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화가 왕해지는 만큼 토도 같이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5월 같은 경우에 개수일간이 태어났죠. 개수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작은 우로수와 같습니다. 작은 이슬과 같은 것인데 쨍쨍쨍쨍 햇볕이 내려쬐고 기온이 40도, 5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환경에 이슬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증발해 버리겠죠. 논밭에 물을 대야 되는데 논밭에 물도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오지 않는 상태에서 햇볕이 너무 쬐게 되면 물이 금방 증발돼서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월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신약하죠. 포태법으로 보더라도 수라고 하는 것은 4월의 수 입장에서 4월은 여기가 절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5월은 수의 태지가 되기 때문에 수 자체가 굉장히 약한 상태가 된다. 쉽게 말하면 물은 조금 있는데 불이 너무 세니까 그 왕한 불이 수를 갖다가 열을 가해서 증발시켜서 원래 날아가게 되는 거죠. 수극화라고 해서 원래 수가 화를 극하지만은 수가 화를 극한다. 즉 물이 불을 끄지만은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화다하게 되면 수가 고갈된다라고 해서 화다수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화를 갖다가 수가 화를 극하지만 화가 너무 왕하고 수가 약하면 화다수갈이라고 해서 여름에 물이 부족하게 되면 물이 다 증발돼서 날아가 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제일 먼저 개수일간 자체가 뭘 해야 돼요? 존립해야 돼요. 존립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개수일간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개수일간이 5월에 되는데 화가 왕하고 개수일간이 약하면 실질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건강에 좋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화가 왕하니까 피부, 폐 이런 쪽 좋지 못하고 신장, 자궁, 방광 쪽도 좋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개수가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성인 금을 얻어서 개수를 갖다가 금생수해서 개수를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이때 뭐 경금이냐 신금이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일단 무조건 경신금, 금이 있어서 일간 개수를 생조해 주는 것이 무조건 필요한 것이고요. 금만 있어서는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가 왕하면 왕할수록 뭐냐, 이 화는 화가 금을 극하게 되죠. 금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경금이라고 하는 신금이라고 하는 그런 금이 수를 생한다 하더라도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이 화가 금을 극하게 되죠. 그러면 극을 당한 경금, 신금은 개수를 생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같은 비경겁제인 임수라든가 또는 개수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 화를 갖다가 통제시켜주고 억제시켜줘서 화가 금을 극하지 않도록 해주어야지만 금이 수를 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5월에 태어나든 개수가 5월에 태어나든 물론 인성인 금도 필요하고요. 비경겁제인 수도 필요한데 용도가 다른 것은 금은 일간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고 비경겁제인 임수 또는 개수는 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일간이 개수인데 개수일간이 화를 억제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일간은 제가 누누이 걸쳐서 얘기하지만 일간은 심판과 같다 또는 임금과 같다. 임금이 옛날에 뭐 세종대왕은
밭일도 본인이 직접 하고 뭐 했다고 하지만 임금은 가만히 있는 것이고요. 신하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얘가 임금이면 나머지 글자들은 신하들이거든요. 그러면 신하들이 움직이는 것이지 일간이 수라고 해서 화를 극하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비교헌겁제인 수가 필요한 것이지, 만약에 일간 자체가 화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굳이 임계수를 내가 쓸 필요가 없겠죠. 이 임계수를 별도로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 자체가 화를 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일간은 심판 또는 임금과 같다, 이렇게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살펴보시면 5월의 개수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인성인 금이 필요한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비견겁제인 수가 있어야지만 5월의 개수가 중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개수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짜임새를 말하는 겁니다. 사주의 짜임새. 이를 격국을 보기 위해서는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 둘의 관계를 살펴 나머지 6글자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이냐를 놓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일간 음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화, 월지에 있는 이 오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채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채, 양, 용음. 그래서 원래 오화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쓰기 때문에 음화가 되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는 화를 극하기 때문에 내가 극하는 거에 아극자가 되기 때문에 극아자는 관성이라고 하지만 내가 극하는 아극자는 저건 재성이라고 하죠. 재성은 정제라고 하는 개념과 또 편제라고 하는 개념으로 놓고 보게 되는데, 정제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대 양, 이렇게 음양의 조화가 맞는 것을 정제라고 하고요. 편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 양 또는 음대 이렇게 맞지 않는 것을 편제라고 하는데, 오늘은 일간도 그 다음에 월령도 쓰는 것은 음으로 쓰니까 얘도 음이 되는 것이요. 음대 음이 됩니다. 대 음이 되기 때문에 관계가, 그러니까 정제가 아니라 이거는 편제라고 보는 것이죠. 편제가 되기 때문에 편제격 이렇게 놓고 보시는데, 중요한 것은 월령 화가 왕한 계절이고요. 일간은 약합니다. 화가 재성인데 나는 약하고 재성이 왕한 사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간은 약한데 재성은 왕하다. 신약재왕 또는 재다신 약한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죠. 재다신약 또는 신약재왕이라고 하는 뜻은 일간이 약해서 재성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약한 일간을 생조 또는 방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생조해 주는 것은 인성인 금으로서 생조를 해주는 것이고요. 방조라고 하는 것은 비견겁제인 같은 수로서 하는 것인데, 5월의 개수는 인성과 비견겁제를 아울러서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연지를 보겠습니다. 연지, 임목을 보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민년 병월은 연지하고 월지하고 벌써 이는 화국하기 때문에 화가 왕한 때 화가 더욱 왕해지게 되는 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월간에 병화가 다시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화가 굉장히 이건 왕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수 자체가 화가 왕하면 금방 화가 왕하게 어떻게 돼요? 화다수 갈, 개수일간이 금방 고갈돼서 날아간다라고 했죠. 그래서 비견겁제인 수와 인성인 금이 필요한데, 연간에 일단은 임수라고 하는 겁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겁재를 가지고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 주어야지만 임수도 개수도 고갈되지 않을 수 있는데, 임수를 얻었으면 반드시 뭐다? 지지로 뿌리를 얻어야지만 이 임수가 왕한 재성을 감당할 수 있겠고요. 이거를 군비쟁제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재성이 이렇게 왕할 때는 이거는 군비쟁제가 아니라 이거는 군제라고 표현해요. 왕한 재성을 우리가 나눠서 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1억짜리 프로젝트를 혼자 하기 어려울 때는 주변 동업자들을 얻어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5대5 또는 뭐 3명이서 할 때는 3대3대4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나눠서 하면은 가능하잖아요. 그걸 분제라는 개념이죠. 쟁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고 다행스러운 건지 그건지 모르겠지만, 일제에서 축토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개수 입장에서 이거는 칠살 편관이지만
축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토,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가 되는 것이고요. 그 지장간에는 개수, 신금, 그 다음 기토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개수, 신금, 특히 신금이 있기 때문에 개수를 생해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있기 때문에 임수든 개수든 여기에 미약하지만, 아주 미약하지만 여기다 통근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저 축토가 좋은 것이냐?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만약에 이것이 미토였다라고 하면 이거는 큰 문제가 되죠. 왜냐면 미토면 이건 건토 오미합도 되죠. 그러면 개수 임수가 다 고갈돼서 말라서 사라질 지경이 있는 것인데, 그래도 이것이 미토가 아니라 축토이기 때문에 개수 임수가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일단은 존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뭐 실마리는 얻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벽하게 좋은 사주는 아니다. 수가 너무 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시에서 뭘 얻어야 될까요? 수를 생해줄 수 있는 인성을 얻거나 아니면 비견겁제인 수를 얻는 것이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비견겁제를 얻는 것보다는 수를 얻는 금을 얻는 것이, 인성의 금을 얻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시에 제일 먼저 임자시가 나와 있네요. 임자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오하고 인을 합을 해서 인은 화국에 병화도 출리 있으면 굉장히 화가 왕하고요. 자는 축을 보게 되면 이거는 자축, 자축, 합토가 되죠. 토. 근데 이런 경우 잘 봐야 될 게, 자축이 합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천간에 임수 개수가 있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자축 합 토로 보지 않고요. 자축 합수로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해 두시고요. 이런 경우에는 축토가 사축 합하면서 천간 인계수가 있으면 수로 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비록 금은 아니다 하더라도 개수 일간 연간에 있는 임수가 또 시간의 임수 다시 투출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수도 세력이 있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요거는 군비쟁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임자시가 됨으로 인해서 수가 세력을 얻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는 요 임자시가 없을 때는 제가 분재한다라고 했지만은 이거는 군비쟁제할 수 있다. 다행스러운 건 군비쟁제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약한 일간이 세력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군비쟁제에서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계시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뭐 해하고 축하고 뭐 자수가 협례한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더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뭐 허자 이론 같은 거 있죠. 허자 이론 같은 거,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요. 눈에 보이는 것만 잘 봐도 사주 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자시와 마찬가지로 수가 세력을 얻기 때문에 이것도 군비쟁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갑인시 같은 경우에는 일간 자체가 약한 중에 다시 목을 보게 되면 계속 이렇게 상관이죠. 이 상관 수생목해서 이 목은 다시 화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관 좋지 못하죠. 을묘시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좋지 못한 그런 생시가 될 수밖에 없고요. 병진시는 그래도 뭐 갑인시라든가 을묘시보다는 조금 나은 게, 진토가 축토와 마찬가지로 관성이긴 하지만 진은 수고이기 때문에 개수, 임수 이렇게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이거는 그럼 군비쟁제가 될까요? 아니면 분재가 될까요? 이거는 군비쟁제로 보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병진시가 좋으냐?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정사시 같은 경우도 화응제를 다시 화를 보게 되니 개수가 금방 고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무오시 같은 경우에는 또 무게 합까지 돼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축토를 봤다 하더라도 개수는 큰 토, 왕토를 보게 되면 무게 합이 되는데 합해서 화가 된다라고 보진 않고요. 묶여버리죠. 근데 왕토를 보게 되면 개수는 아무리 정관인 무토라고 하더라도 개수 입장에서 결코 좋을 일이 없습니다. 가장 안 좋은 생시 어떤 생시? 기미시죠. 기미시가 되면 왜 안 좋으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수 개시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그래도 7살이긴 하지만 7살 평관이긴 하지만 개수 또는 임수가 그나마 여기 통근을 하고 있었는데, 밑토를 보게 되면 축미 상충이 되게 되면 축 중에 있는 개수 신금이 다 매몰돼서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기토가 이 개수를 파극하게 되면 이거는 큰 문제가, 개수가 파극돼서 완전히 매몰될 수밖에 없다. 굉장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매우 나약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겠죠. 피해야 됩니다. 정사시, 무오시, 특히나 무오기미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피해야 되는 그런 생시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그나마 좀 괜찮은 생시 경신시 또는 신유시 정도가 되면은 경신 인성이 개수를 생하고요. 또 임수 또한 여기 신금에 통근할 수가 있겠고 경금이 생겨주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되면은 사주의 배합으로서는 가장 이상적인 배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축시도 마찬가지로 이때 축토하고 유금하고 유축 반합해서 금이 되기 때문에 개수신금, 개수임수를 이렇게 생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선생님, 이 신금하고 인목하고 인신충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건 인신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원격되어 있으면, 원격이라고 하는 뜻은 서로 떨어져 있으면 저거는 충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충은 되지 않습니다. 자, 인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땅덩어리에 있고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 있으면은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한국에 있는 사람하고 전화를 해서 아니면 화상 통화를 해서 서로 욕은 할 수 있겠지만 서로 주어받고 두들겨 패고 하지는 못한 쌍코피 터뜨릴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원격충은 충이 아니라 이거는 오히려 서로를 움직이게 한다, 격분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움직이게 한다. 분식입니다. 접촉, 붙어서 하는 충은 극이라 그랬어요. 서로 진짜 예를 들어서 사각 링 같은 거 UFC 닭장 케이스 안에다 두 사람 선수 놓고 싸우게 하면 박 터지게 싸울 수밖에 없죠. 그거는 접촉 붙어 있을 때는 싸울 수밖에 없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한국에 있는데 서로 전화 통화하면서 싸울 수 있어도 또 박 터지게 싸울 수는 없다. 그래서 인신충이 붙어 있으면 충이 되지만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오히려 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런 거를 잘 알아야 뭘 할 수 있다? 사주를 제대로 볼 수 있다. 이거 어떤 분들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 인신충 되니까 안 좋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보시는 분들 명리 공부 안 하신 분들이라 이렇게 저는 과감하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명리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이 글자 한자 8글자밖에 안 되지만은 글자 한자 하나의 의미 그다음에 위치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이것이 무신시였다라고 인신충 이때는 서로 충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해 두시고 사주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